대한민국 유럽파가 이렇게 많아진다? 세계적인 빅클럽의 주전 수비수 번호 3번을 단 김민재, 네이마르와 훈련하면서 포옹하는 이강인, 게임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옵션이 났던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지난 시즌 RCD 마요르카 소속으로 라리가에서 뛰며 6골 6도움을 기록하고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어 여러 팀의 주목을 받았던 이강인. 여름 이적 기간 동안 라리가의 3강으로 일컬어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나 싶었는데 돌연 이강인 측에서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한 팀이 있어서. 팬들이나 관계자 반응은 대체 거기가 어딘데? 그리고 바로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프랑스 리그 앙의 강호 파리 생제르맹으로 밝혀졌고, 대표팀의 6월 A매치 2경기를 소화하기 위한 입국에서 파리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이 확인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를 끝낸 후 이강인은 이적설에 대해선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7월 7일 권창훈 선수의 결혼식에 참석 후 바로 출국할 때 도착지가 파리로 확인되었고, 7월 8일 파리 생제르맹 측에서 직접 영입 오피셜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파리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으로 2028년까지이며 이적료는 2,2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15억, 등번호는 마요르카에서 달았던 19번을 달았습니다. 다만 우려점이 있었는데요. 감독이 원한 영입이 아니라 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영입이 된 케이스라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강인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리의 새 감독으로 스페인의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선임되면서 패스와 개인의 탈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 스타일상 이강인의 장점과 잘 어우러지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단 이후 르하브르 A씨와의 연습 경기에서 우측 윙으로 선발 출전하여 여러 차례 좋은 턴과 좋은 패스를 공급하면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전반 43분 오른쪽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끼고 경기장을 나오면서 부상을 우려했으나 파리의 일본 투어 명단에 합류하면서 큰 부상에 대한 우려는 접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일본에서 알라르스, 세레소 오사카, 인터밀란과 3경기를 치르고 부산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르면서 한국 팬들에게 파리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을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면서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등극한 김민재. 불과 1년 만에 세계적인 수비수 반열에 등극하며 유럽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세계적인 빅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이적 시장 초기에는 박지성이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적설이 진하게 흘러갔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수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이적설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적극적으로 오퍼하기 시작하면서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기초군사 훈련에 합류하였고 그 이유로 인해 클린스만호의 6월 대표팀에도 소집에 제외되면서 김민재를 통한 이야기는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가 훈련소를 퇴소하는 날 바이에른 뮌헨 측이 이례적으로 구단 의무 담당팀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민재 역시 퇴소 날 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이에른 뮌헨 의무팀과 함께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구단에서 의무팀을 파견해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기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등번호는 바이에른 뮌헨의 여러 중심 수비수들이 달았으며 이전 팀인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달았던 3번을 받았고, 이적료는 5천만 유로, 한화로 715억을 기록하며 아시아 이적료 최고 기록까지 세우면서 뮌헨에 입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적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의 2년간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탈리아의 세법에 따라 나폴리가 김민재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김민재가 1년에 팀을 이적하게 되면서 김민재에 대한 세금과 선수 등록 비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원래 나폴리는 이적료가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고 할부로 합의하는 현재 이적 시장의 특성상 세론 조항, 추후 김민재가 타 팀으로 이적할 때의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했으나 바이에른 뮌헨 측이 김민재의 요구 이적료인 5천만 유로를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결국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적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 김민재가 토마스 투엘 감독을 만났는데, 투엘 감독이 격하게 김민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민재가 정말 뮌헨에 필요해서 영입된 선수라는 인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 시즌이 끝난 이후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기초군사 훈련에 입소하면서 훈련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서의 김민재의 모습은 독일이나 유럽 현지에서의 중립 경기에서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인 최초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인츠, 셀틱, 와포드 등의 팀들의 관심을 받았던 조규성. 특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로 외적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일약 스타로 등극하면서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스코틀랜드 셀틱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럽에 이적할 공격수로 점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인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겨울 이적 시장을 반대하였고 조규성도 동의하면서 유럽 도전은 여름을 기약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셀틱은 조규성을 포기하고 수원 삼성의 유망주 공격수이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비 명단이었던 오형규를 40억에 영입했습니다. 2023 K리그를 치르게 된 조규성은 시즌 초반 부진했던 팀을 따라서 같이 부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기량을 회복하면서 이적 시장 전까지 14경기에서 7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따라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에 가는 것이 확정적인 선수로 비춰졌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인 와포드 FC, 블랙번 로버스 FC, 레스터 시티 FC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돌연 덴마크 스페를리가의 FC 미트 윌란으로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규성과 전북을 둘러싼 여러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전북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박지성 디렉터가 조규성에게 덴마크행을 설득 중이라던가 전북 측이 조규성에게 미트 윌란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북과 박지성을 향한 비판적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조규성 측이 직접 나서 타 팀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공식 제안은 미트 윌란을 제외하면 한 팀도 없었으며, 미트 윌란의 이적 또한 자신의 결정이고 겨울에 이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알기에 자신이 겨울 이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을 막고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미트 윌란 측이 조규성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적료는 약 43억,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미트 윌란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에 바로 선발 출전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겼고, 등번호는 33번을 달고 활약했지만 구단에선 임시 등록번호임을 강조하면서 조규성의 등번호는 미궁으로 빠졌는데요. 7월 20일 미트 윌란이 공식 등번호를 발표하면서 조규성의 등번호가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스페르리가 1라운드 흐비도울의 IF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였고, 여러 차례 좋은 연계 플레이와 적극적인 경기 개입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다가 후반전 11분 가나전을 연상시키는 헤더골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첫 경기 개막전에서 개막전 첫 골을 기록한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고, 미트 윌란의 1000번째 경기에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의 선수가 되면서 조규성의 유럽 도전기 역시 산뜻하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